안녕하세요. 오늘은 소nom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실 건축에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공사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알아두시면 좋고, 건축주분들도 아셔도 좋고, 시공사 하시는 분도, 공사 현장 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고, 또 설계를 실제 하는 실무적인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좀 사례로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안 이쁘다 이런 것까지 꼭 제가 뭐 여기서 이런 사소한 강의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꼭 뭐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농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집장사들이나 뭐 일반적인 상가주택이나 일반 상가 건물들 보면 소nom통이 많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소nom통을 노출을 하질 않아요. 마감재 사이에 넣거나 제일 하부에서 외부로 1층으로 이제 빼는 그런 방법을 해서 미관을 좀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서 예제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거나 주변에 이렇게 공사를 하시거나 도면을 그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소nom통을 보면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소nom통 같은 경우는 우수량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도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소nom통이 200제곱미터 정도를 시간당 강우가 200mm 정도 올 때 이게 카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옥상 면적을 생각해 보면 지붕이나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소nom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하나 있을 경우 뭐 막힐 수 있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나로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하게 과설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사하실 때 모르신다고 많이 설치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 지금 이제 옆에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건물의 전면에 뭐 이렇게 칼 맞은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소nom통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 이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 이뻐요. 제가 볼 때. 건물을 이쁘게 다 지어놓고 이런 것들은 설계 미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옆에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렇게 대안으로 옆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소nom통을. 굳이 건물에 이렇게 정면에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 소장이라도 좀 감각적으로 이 건축주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건축주분께서 좀 나서서 야 이거 이쪽으로 좀 옮겨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더 좋아요. 사실 지금 이 옆보다 제가 옆으로 옮겼지만 이 옆에 더 측면으로 옮기는 게 건물로 보면 더 훨씬 이쁘겠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건물의 정면에 오게 될 때는 이 아이보리 색깔의 이 상부 부분은 같은 컬러를 맞춰주면 훨씬 더 이쁘겠죠. 까만 선이 이렇게 쭉 건물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사진은 소음통이 너무 많아요. 이거 줄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게 지금 세 개나 되는데, 제가 볼 때 발코니 하나 받는 것 때문에 이 1번 소음통을 세로로 설치를 했어요,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 소음통이 세 개나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대안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1번 소음통을 없애고 2번에 가지간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소음통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이게 돈이 큰돈 차이가 안 나더라도 건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분이 나서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사하시는 분이나 설계자분, 감리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보기 흉하잖아요. 자, 다음 사진도 보시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통이 4개나 돼요. 그리고 막 기역자로 꺾이면서 막 내려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제가 보면은 이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 소음통이. 지금 1번도 보면 저 지붕에서 내려오잖아요. 4번도 마찬가지고. 자, 지붕에 2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붕 면적이 적은 경우. 근데 이 2개 정도 하면 뭐 더군다나 더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사소하지만 신경 쓰면 이뻐지는 것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소nom통도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뭐 공짜로 해주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nom통이 설치가 되면 그 공간의 상부 드레인 부분에는 아무것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길이 가니까. 근데 우리가 소nom통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고 뭐 보기 흉한 것도 줄일 수도 있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잡아야 되지만 공사 단계에서도 건축주가 좀 의식이 있다면 이런 걸 사전에 조사하셔서 빼시는 것도 괜찮다. 뭐 공사비를 여기서 뭐 조금 아껴서 뭐 바닥에 돌을 조금 더 오는 거 깔 수도 있고 건물의 미관도 살릴 수 있고 충분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홈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한 선홈통은 좋지 않고 그리고 건물 내부로 감출 수 있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감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선홈통이 이렇게 노출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설계를 하실 때나 내 건물을 지으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